자,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게 뭡니까? 취소권이죠. 취소권. 취소권자는 누구 있다 그랬어요? 쉬는 시간에도 복습하고 있죠? 쉬는 시간에도 복습하고 있죠. 자, 취소권자는 뭡니까? 제4강착 당한사람과 그 사람이 대리인과 승계인이 된다고 그랬지.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가 되는데 임의 대리인은 숙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나요? 자, 그 다음에 포괄 승계, 특정 승계는 된다고 그랬고, 취소권의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만 되죠. 전득자는 안 되죠. 직접 상대방만 된다. 취소하면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 처음부터 무효죠.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자,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자,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지. 제한능력자는 그래서 현존이, 선의도 현존이,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됐나요? 근데 취소권자가 뭐 취소 안 하겠대. 뭐예요 이거? 추인이지. 이미 추인.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다 했죠. 여기 포인트입니다. 뒤에 에어컨 히터 좀 눌러주세요. 네, 주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꺼도 되죠? 꺼도 되죠? 네. 꺼도 되죠? 예. 자, 봅시다 이제. 거기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시험 나왔지만은 취소권의 단기 소멸제도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 3년. 법률이 한 날부터 10년 내생다. 3년과 10년은 무슨 기간이다? 제척 기간이고 법률이 예정한 기간이니까 법원의 직권 고요 사항이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법률의 부관입니다. 부관.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 민법 총칙에. 자, 부관. 자, 부관이라는 단어가 뭐냐? 법률행위 부관되어 있죠. 법률 행위의 부관. 밑에 적어놓으세요. 부과하는 약관. 자, 부과하는 약관을 줄여서 부관이라 합니다. 오케이? 자, 부과하는 약관을 줄여서 부관이라 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에 부과하는 약관. 그래서 크게 조건과 뭐가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 기한이 있다. 자, 이렇게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 판소노트에 몇 페이지 피냐면은 32페이지 피입니다. 32페이지. 조건과 기한의 비교가 있죠, 비교. 정의되어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조건은, 기한은. 자, 조건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일까, 불확실한 사실일까? 불확실한 사실에 자, 승부를 거는 걸 뭡니까? 조건이라고. 장래에 확실한 사실. 자,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를 뭐랍니까? 기한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 확실한 사실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 우산을 이제 공짜로 증여하겠다,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일 비가 온다면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조건. 내일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가 있거든. 이제 비보다는 이제 내일 눈이 온다면 나왔어요. 눈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조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사망하면 이랬습니다. 갑이 사망하면 이 차를 니한테 주겠다, 이 건물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주고 안 주고? 뭐야 이거? 조건이야, 기한이야? 기한이지. 확실한 사실이니까. 자, 그다음에 개가 죽으면 개집을 니한테 주겠다라고 했어. 걔는 언젠가 죽어 안 죽어? 15년 정도 살죠. 15년. 언젠가 죽어요. 그래서 언젠가 죽어. 자,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자, 합격한다면 내가 차를 사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그랜저를 니한테 주겠다. 응? 됐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했어요. 이거는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네? 조건. 마음 알아요. 기한이 되고 싶지, 여러분은? 확실하고 싶지? 근데 조건이야, 조건이야. 어쩔 수 없어. 이해해 주시고. 자, 그래서 조건입니다.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조건 되는 겁니다. 조건. 걔가 죽으면 뭐라 했어요? 기한. 그래서 이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느냐,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조건 기한은. 무슨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은 1월 1일부터 한다. 날짜 다 적혀 있죠? 맞죠? 요건 뭡니까, 그러면? 기한이죠. 기한. 임대차 계약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이죠, 이거야. 요거는 이제, 요때 되면 이제 그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종기부로 합니다. 종기부가 아니고. 요때부터 시작하니까 요건 시기부로 하죠. 시기부 기한.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 또 들어갑니다. 조건이 성취를 하면 필기 다 되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야.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 소멸하는 게 뭐랍니까? 해제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 자, 소멸하는 게 해제 조건이다.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그랜저 차를 니한테 줄게 이렇게 맞죠? 네. 차로 증여할게 이랬습니다. 증여를 하게.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이 예를 들어서 이제 2022년 1월 1일이다. 1월 1일 아침에 해보러 갔다가 자, 학기가 뭐 해줄 건데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남편이 뭐랍니까? 차 한 대 사줄게. 그랜저. 맞죠? 내 차 이제 그랜저 새로 뽑았는데 니 줄게 그냥. 쌍따페 니한테 해줄게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정도는 줘야지. 맞죠? 왜? 그 정도 줘야지. 남편은 평생 먹여 살 긴데. 자격이 나면 남편 나중에 이제 있잖아요. 우리 수강생들 중에도 우리 뭐 이거 구기 회장님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남편이 현대자동차 다녔는데 그 사람이 벌었던 평생 버는 돈의 5배 이상을 벌었대요. 6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불쌍해가지고 차를 벤츠를 사줬대요. 아시죠? 불쌍해가지고. 남편이 뭐 하는데 샷다면 하거든. 중개사무실 문 닫고 이거 아시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 정도 돈 많이 번다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차 사달라면 당연히 무효. 근데 차를 이 마티즈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마티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K3 이런 거 사면 안 돼요. 알겠죠? 차를 뭐 사야 된다? 그랜저 값 시장가야 돼. 그래야지 손님 모시러 갈 때도 뭐 편안한 느낌이 되잖아. 옛날에 저도 이제 뭐 알아보러 이제 갔는데 차를 얘가 이제 마티즈를 몰고 간 거야. 내가 등치 많이 큰데 그래서 내리면 봐봐. 흔쾌히 떨어지겠지. 그래서 다시 그 사람 연락 안 하잖아, 그러면. 차를 모시고 가는데 그래도 좀 편안한데 최소 소나타 이상 거면 내야지 뭐죠. 딱 타고 딱 가고 딱 와도 딱 내릴 때도 기분 좋고 이렇게 하잖아. 네? 안 그래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해주려고 해야 됩니다. 영업하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게. 자, 1월 1일 날 합격하면은 이 자동차 그랜저 니한테 줄게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한번 볼게요. 이때 2022년 10월 29일 예정입니다. 시험 친다고 돼 있어 지금. 발표했어. 자, 이때까지 차 줘야 안 줘요? 절대 안 줘. 뭐 해야 준다고? 그렇지, 합격해야 돼. 에? 알겠어요? 합격해야 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게 정지 조건이야.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뭐 돼 있어? 정지돼 있어.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무슨 말이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 난다?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 한다. 조건이 성취하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 한다? 정지 조건이야. 자, 그 다음에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을 하면 하면은 내가 줬던 생활비를 이제 중단하겠다.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불합격하기 전까지는 줘, 안 줘? 주죠? 불합격하면 이제 한 푼도 안 줘.
300만 원 줬는데 안 줘? 아예 안 줘. 이렇게 하든 어떻게 됩니까? 새가 빠지게 열심히 하겠죠. 너무 사투리 많이 썼나? 열심히 하겠죠. 네, 맞죠? 무슨 말인지 용어를 몰라가지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고, 조건을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마치 해제, 맞죠? 해제는 어떻게? 해제 조건이랍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무슨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이라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걸 무슨 조건이 한다? 해제 조건이 한다. 됐어요? 자, 이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판소도 32페이지에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라고?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것은 무슨 조건이 한다?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기한은 도래랍니다.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있어요. 여기 아까 이게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시기부 기한이랍니다. 시기부 기한이라 하고, 소멸하는 것은 종기부죠? 종기부 기한이랍니다. 자, 이렇게 돼요. 12월 31일까지. 임대차세강 12월 31일까지다. 그러면 12월 31일 지나서 1월 1일부터는 효력이 없는 거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부 기한이라고, 소멸하는 것을 뭐란다? 종기부 기한이란다. 됐어요? 판소 그렇게 돼 있죠? 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잖아. 그러잖아. 자, 그 다음에 149조, 148조부터 하죠. 148조, 149조.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무슨 금지입니까? 침해 금지입니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침해 금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이 차를 주기로 했는데 이 차를 팔아 제끼 뿌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여러분 당장 뭡니까? 남편이 가서 하잖아. 뭐라 지랄지랄 안 해요? 뭐라 하잖아. 니 네이트 그 합격을 주기로 해놓고 왜 팔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뭡니까? 자, 침해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서 이제 뭡니까? 뭐라 할 때, 지랄지랄 할 때 어떻게 돼요? 니는 148조의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뭐 했다고? 침해했는데 침해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 이래야 돼. 그럼 뭐라 해야 돼? 다시 줄여서 니는 148조 위반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남편은 뭡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제대로 공부했네. 그래, 네 안 받게. 네 가져가라 그냥. 알겠지? 학원 다니기 힘들지? 자, 그냥 가져가라. 할 수도 있겠죠? 예. 괜히 이겠네. 자,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조건 성립 법조문을 딱 만들어놔서, 자, 합격하면 뭐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 아파트 니가 줄게라고 했는데 이걸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148조에 해놨다고. 무슨 금지? 침해 금지. 침해 금지. 자, 그렇지만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와 의무를 처분할 수도 있고, 양도, 처분, 상속, 처분, 담보, 보존행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자, 처분, 양도, 담보, 보존행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 병인태 이 자동차를 넘기면서 이 사람이 합격하면은 조례 권리도 넘기면서 뭐까지? 의무까지 같이 넘기는 거 된다 안 된다? 처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처분, 양도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뭐를 같이 넘기는 거 된다고요? 권리와 의무를 같이 넘기면 되겠죠? 맞아요? 자, 다시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이 그랜저를 니한테 줄게, 아파트를 니한테 줄게 라고 했는데 이걸 넘기는데, 원래 넘기면 안 돼. 침해 금지죠? 넘기면 안 되는데 넘기면서 뭐라냐면, 얘 합격하면 조례라고 하면은 권리도 넘기면서 뭐까지 넘기는 거는 의무까지 같이 넘기는 건 된다고.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넘기면서 자동차를 넘기면서 타다가 합격하면 조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법적으로 149조에 되어 있다고. 됐나요? 자, 됐습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속도 되는 거고 당연히. 상속, 처분, 상속, 담보,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단독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지금 원칙만 볼 거예요. 원칙. 엄수표에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가주법상 행위, 신분법상 행위, 가주법상 행위도 뭡니까? 못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한도 마찬가지예요. 기한도 단독 행위 못 붙이는데 엄수표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가주법상 행위는 안 되고. 자, 엄수표는 붙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기한에서는 엄수 붙일 수 있다. 예를 들면 환엄. 이 환엄이 어떤 겁니까? 돌아오는 엄이죠. 그럼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엄을 발행합니다. 이제 중소기업에서 이제 물품 납입했잖아. 6개월짜리 엄을 준단 말이에요. 6개월짜리. 예? 그러면 6개월 뒤에 이걸 가지고 오면은 엄을 다시 제시를 해주면은 현대자동차에서 뭘 줍니까? 돈을 줘야 안 줘요? 주거든. 잘 모르시나 보네. 현대자동차는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많이 하는데 또 엄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예?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엄을 6개월 동안 참았다가 돈을 청구해야 되니까 이 엄 시장이 팝니까? 안 팝니까? 5% 할인해가 팔잖아. 알아요? 그런 게 있어요? 남편이 사업해보면 확실할 텐데 잘 모시나 보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을 이제 6개월 뒤에 딱 갖다 주면 돈을 줘. 알겠죠? 근데 기업이 탄탄한 기업일수록 엄 할인율이 어떻습니까? 싸요. 그러니까 2% 3%밖에 안 돼. 얘는 이제 은행이 뭡니까? 이 현대자동차라든지 큰 기업들이 망하진 않잖아. 근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엄 할인율이 어떻게 됩니까? 30% 20%짜리도 있어요. 왜? 6개월 뒤에 문 닫을 수도 있거든. 무슨 말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6개월 뒤에 확실히 돌아오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엄수표에는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기한을 붙일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주부사행위는 기한도 못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은 소호표가 있다 없다? 소호표가 없어요. 조건이 성취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소호표가 없어요. 자, 요거는 기한은 절대 소호표가 없어. 절대 소호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소호표가 없지만 약정 소급할 수는 있습니다. 당사 약정으로 소급할 수는 있다.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조건과 기한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비교.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이해가 안 되면 버리면 되고 지금 요 위에 것만 이해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조건이 성취하면은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 소멸하는 게 무슨 조건이다? 해제 조건이야. 조건은 장래에 무슨 사실? 불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고 기한은 장래에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다. 기한이 돌아오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기다? 시기부 기한이고 소멸하는 게 뭐라고요? 종기부다. 조건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침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금지. 기한 도래 전에도 침해 금지입니다. 자, 154조에 준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권리 의무를 처분, 상속, 담보로, 보존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원래 침해하면 안 되지만은 권리 의무를 같이 넘기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합격하면 조례 주면 돼요, 그냥. 아시겠죠? 니 쓰다가 합격하면 조례, 합격 못하면 니 그냥 가지래 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내용은 더 상세한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정리하셔도 충분해요. 자, 책을 정리하러 갑시다. 자, 163페이지로 거셔서 163페이지에 자, 어디를 보냐면 양갈로 1번의 두 번째 줄 보시면 법률행위 내용으로 부과되는 약관 찾았습니까? 부과되는 약관을 줄여서 부간이란다. 어디 동그라미 돼? 부과할 때 부자에 동그라미, 약관할 때 관자에 동그라미. 그래서 당사자가 원해서 행위를 할 때 부과하는 약관을 부관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서
양갈로 2번에 가면은 불확실한 사실이냐 확실한 사실이냐에 따라서 바로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조건과 기한으로 구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의 갑니다. 의. 자, 의 보시면 조건이라 나와 있습니까? 자, 조건이란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분에 의존케 하는 것을 뭐랍니까? 그 부관을 말한다. 조건이랍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시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 여부 줄 것이고 이걸 뭐란다?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조건. 자, 양갈로 2번에 줄 거세요. 1번 넘어가고 양갈로 2번에 성부가 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이다 줄 것이고 근데 바로 밑에 확실한 사건은 뭐라고요? 기한이지 조건이 아닙니다. 설명했죠? 넘기시면 되고 자, 넘기면 이제 정지 조건과 해지 조건 나오는데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무슨 조건이라 했습니까? 정지 조건이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예를 들면 나옵니다.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사주겠다라고 했다. 내일 비가 오면 사줘야 되죠? 이건 무슨 조건이다?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 자,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많은 겁니까?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 찾았어요? 그거 적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예를 들면 부동산을 증여하되 이번 시험에 불합격하면 가슴이 철렁하죠? 불합격하면 부동산을 돌려받겠다. 줬다가 빼앗겠다. 그럼 불합격하면 조건 성취했죠? 다시 빼앗아 오는 게 뭐예요? 해지 조건입니다. 해지 조건. 자, 줬다가 빼앗는 게 뭐예요? 해지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녀에게 공부를 좀 시키려면 정지 조건부로 조건을 걸어야 됩니까? 해지 조건부로 걸어야 돼요? 자, 요번에 시험에 10점 올라가면 그냥 태블릿이 사줄게. 조건이 성취하면 10점 올라가면 사줘야 되죠. 그럼 열심히 해야 해. 열심히 해야 돼. 근데 해지 조건 같이 줬다가 빼앗아 보면 공부 한 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애를 키울 때 무슨 조건부로 키워야 돼? 정지 조건부로 키워야 돼. 그거는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잖아 여러분. 맞죠? 이번 시험에 중간고사 시험에 10점 올라가면 핸드폰 바꿔줄게. 예? 노트로 바꿔줄게. 계열서 노트. 열심히 하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뭡니까? 애를 키울 때는 무슨 조건부로 키워라? 정지 조건부로 키워라 이 말이야. 알겠죠? 성취하면 주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9점 올라갔다. 10점 올라가야 되는데 9점 올라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조건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버지 영양이나 엄마 영양으로 사줘야 되죠? 열심히 했으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애를 키울 때는 무슨 조건부로 키워라? 정지 조건부로 키워야 돼. 알겠죠? 해지 조건으로 키우면 어떻게 된다고? 해지 조건으로 키우면 뺏어가 보면 미치 붑니다. 질풍노도시가 도래합니다. 알겠죠?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하면 10점 올라가면 뭐 해줄게, 사줄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은 보시면 되고 옆에 페이지로 가서 이제 165페이지 이제 가장 조건이 나옵니다. 가장 조건. 위에 심화는요, 진짜 지금 풀면 안 돼. 위에 그 165페이지 심화 있죠? 지금 풀면 안 돼. 여러분이 요거는 한 5월달 정도 가서 기초부터 좀 정리하고 봐야지 되는 내용이에요. 좀 어려워. 다 풀어봐도 되는데. 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는. 자, 요 1월달 이후에 설명드립니다. 하나씩. 자, 그 다음에 가장 조건은 뭐냐? 가장이 뭐야? 가짜. 가장 무도해, 가짜 무도해 이런 겁니다. 가장 조건이라는 게 뭐냐? 조건 같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을 뭐란다? 가장 조건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밑에 가서 법정 조건 있죠? 법정 조건. 165페이지 있습니까? 네, 165페이지 법정 조건은 법으로 정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법으로 정한 조건이기 때문에 왜? 우리 조건 아까 뭐랬어요? 법률행위 부과는 뭐랬어요?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한 조건은 그래서 조건이다 아니다? 조건같이 보이지만 아니란 말이야. 자, 주주 들어봤어요?
주민등록을 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으면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에 대학이 생기죠. 이거 법으로 정한 조건이라고. 법정 조건이야. 알겠죠?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 법률행위 부과에서 조건은 당사자가 원해서 부과해야 돼. 무슨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 자녀 보고 10점 올라가면, 중간고사 10점 올라가면, 자, 핸드폰 사줄게, 노트 사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나도 했고, 우리 아들도 동의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럼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해야 된다고. 그게 조건이야. 알겠죠? 법에 이럴 때만 대항도 생긴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법으로 정한 조건이라고. 알겠어요? 법으로 정한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당사자가 임의로 부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법정 조건은 조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조건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니다. 이런 걸 말한다? 가장 조건이 한다.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건 돼요. 이해가 되면 돼.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불법 조건이 있습니까? 자, 151조의 1항 한번 보세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건데? 자,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는 그 조건은 법률행위는 뭐 한다고? 무효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뭐예요? 첫 계약이지. 첫 계약 들어봤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 수강생들은 잘 모르고 있지만 첩은 다 알고 있다 그랬지요? 기억이 나는가 모르겠네. 자, 첫 계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 증여계약 자체가 뭐가 된다고?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내용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이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줬던 거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무슨 급여에 대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 못한다고 했죠? 우리 했잖아, 첫 계약할 때. 첫 계약해가지고 아파트 주면은 누구 거라 했어? 첫 계약해가지고 차주면은 첫 겁니다. 무슨 급여에 대해서?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서 반환 청구 못한다. 746조 이게 했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증여하기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맺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이 법률 전체도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151조의 1항의 내용이죠, 지금? 지금 읽어봤잖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 165페이지에 151조입니다.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자,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자, 행간편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조건이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조건만 무효다. 밑에 적어놔. 조건만 무효다. X입니다. 시험에 3번 나왔어, 그거.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조건만 무효다. 옴미가 있습니까? X. 법률의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자, 두 번째 줄.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조건뿐만 아니라 뭐가? 법률행위가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은 기성 조건 나와 있습니까? 자, 이 기자가 임의 기자입니다. 이미 성취한 조건이야. 나중에 기본서 가면 이 기자가 임의 기자로 나오거든. 임의 기자. 이미 성취한 조건이 무슨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야. 기성 조건. 한번 물어볼게. 양복인데 이미 만들어진 양복을 뭐랍니까? 안 해. 아, 그건 아는데 왜 그건 몰라? 안 해. 이미 만들어진 옷이 기성복이야. 맞죠? 기성복이, 기성복. 이미 만들어진 옷이 기성복이야. 이미 성취한 조건이 뭐야, 그러면? 기성 조건이라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제 기성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이제 151조가 있는데 이 1조가 별표를 3개 해놓으셔야 돼요. 자, 10년 동안 우리가 조건과 기한이 8번 나왔는데 2번은 이제 뭐 지문으로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단독 문제도 8문제 나왔는데 6번 나왔습니다. 불정무, 기해무 이게. 자,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 판서 노트에 33페이지 있습니까? 판서 노트에 33페이지에 보면은 자, 기성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어떻습니까? 기성 조건이면서 자,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범위이고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무효. 자, 요것도 이제 설명드립니다.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고. 자, 불능 조건이면서 불능 조건은 뭔데요? 자, 불가능 조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했어. 서쪽에 떠 안 떠? 불능 조건이야. 자, 정말 약속할게요. 내일 해가 서쪽에 뜬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한 물어볼게요. 준다는 얘기 안 준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나와. 불능 조건에 주겠다라고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가 된다? 무효다 이 말이에요. 네? 법이 이렇게 해서 불능한 조건에 뭐 주겠다고 하면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불정 무. 됐어요? 네, 이럽니다. 자, 불능한 조건에 자, 해제 조건이면 해제 이거 뺐었네.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됩니까? 조건이 없는 법률입니다. 조건이 없는 법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기성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다. 기성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법률이 되는데 요 설명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불정무는 기억해야 돼. 자, 우리가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억 주겠다. 바다가 육지가 된다면 1억 주겠다라고 했다.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자,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남편분 딱 나타놓고 자, 앉아봐 해가지고 남편분한테 자, 내가 약속을 할게.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1억 줄게 니한테. 남편분 합니까? 지랄하고 있네랍니다. 왜? 남편은 불정무를 안 배웠는데 안 준다는 거 알고 있어. 이거 맞잖아요? 근데 이게 법이 돼 있다니까. 불정무에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 그러면 또 한 번 해드릴게요. 내일 바다가 육지가 되면 내가 1억 줄게. 해가 서쪽에 뜨면 1억 줄게 했다. 남편 뭐라면 또 지랄하는 애랍니다. 무슨 말이냐? 안 준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근데 우리 민법에는 그게 말이 있다고.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뭐라고? 무효입니다. 됐어요? 자, 이 기성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기로 했잖아. 맞죠? 그러면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주기로 했는데 요 기간이 없는 거야. 이미 합격해 있어. 이미 기성 조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면 바로 주면 돼 그냥.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이 없는 거야 그냥. 바로 주면 돼.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은 내가 차 이때 줄게 했는데 합격해 있어. 바로 주면 돼 그냥. 그럼 조건이 없는 거지? 이게 기성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인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기성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 자, 공인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은 세금을 지급을 준다겠다. 이미 불합격했어. 그럼 세금을 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효력이 없잖아. 맞죠?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무슨 조건이면은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기해 무, 불정 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이거 외우면 맞추고 못 외우면 틀립니다. 자, 기성 조건이면서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 불능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무효다. 불정 무, 기해 무. 그래서 외울 때 또 외우는 방법. 불같은 의지로 학업에 정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가 있다 없다. 남편 카드 안 꺼줍니다. 최소 1차 이상 돼야지 카드 꺼줍니다.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회무. 됐어요? 기회가 있다 없다. 기회무. 불정무, 기회무. 자, 그래서 불능한 조건에 정지 조건을 붙이면 무효가 되고 다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 기회무입니다. 외워야 돼. 불정무, 기회무. 불정무, 기회무.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 당일 나가면 이거 뭐 비교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따질 필요 없어. 불정무, 기회무 무조건 나오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나중에 3월 달에 우리 기출문제 10년치 해줄 때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당연히 외워집니다. 많이 풀다 보면은. 아시죠?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밑에 막 박스에 막 돼 있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불정무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한번 보세요. 박스 있죠? 책에
166페이지에 불능 조건. 자, 그래서 이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 뭡니까? 불능 조건인데 밑에 박스 봅니다. 불능 조건이면 정조건이면 무효가 된다. 불정, 무 돼 있죠? 자, 태양이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100만 원 주겠다.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지. 불능한 조건에 주겠다 정조건 붙이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불능 조건이면서 해 조건이면 해가 서쪽에 뜬다면 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계속 돈 주겠다는 얘기죠? 예? 해가 서쪽에서 뜨면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서쪽에 뜰 얘기가 없으니까 줄 필요가 계속 준다는 얘기죠?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그랬어. 불능 조건에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는 서쪽에 뜨지 않으니까 계속 주면 되죠? 조건이 없는 거란 말이야. 조건이 없는 유효한 행위고. 자, 밑에 기성 조건이면서 정지 조건이면 나왔는데 주기자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 상대방이 시험에 합격한 상태라면은 조건 없이 그냥 주면 된다고. 설명해 있죠? 공인주기자 시험에 합격한다면 차 줄게, 사줄게 했는데 이미 합격해 있어. 그냥 바로 주면 돼. 맞죠? 그러니까 기성 조건이면 정 조건이면 조건이 없고 유효단 말이야. 근데 기성 조건이면 세 조건이면 뭡니까? 무효죠. 장인 이사에게 이혼을 해지 조건을 하는 부동산을 증여하겠다고 했는데 이혼한 상태라면은 증여계약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놨는데 자, 그래서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자, 7번 보세요. 기성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미 성취가 돼서 불합격이 성취돼 있어. 그럼 바로 효력이 없는 거니까 기성 조건이면서 해지 조건이면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되는 거야. 자, 그래서 불정무 기해무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기한입니다. 기한은 장래에 무슨 사실입니까? 확실한 사실에 승부를 거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어디에 줄 거야 돼?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관을 기한이란다. 지금 기한 들어갔어요. 제3절 기한 들어갔어. 첫 번째 줄 끝에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현관펜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 약관을 뭐란다? 기한이란다. 자, 기한은 옆에 가시면 시기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종기가 있습니다. 시기는 기한이 도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시기죠. 종기는 효력이 발생하면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기한, 시기, 종기했고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 자, 7번 보세요. 날짜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 걔가 죽으면 이거는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불확정기한. 알겠어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으면 확정기한.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몰라. 걔도 마찬가지야. 이건 죽는 건 확실한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기한. 이해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한의 이익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민법 총칙이 마칩니다. 자, 기한의 이익 한번 봅시다. 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자, 이 사람이 채권자지.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 채권자, 돈을 갚는 사람을 뭐랍니까? 채무자랍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1억을 빌려줬는데 3년간 나눠 갖기로 했어요. 예? 요게 뭐라고? 기한의 이익이야. 자, 정의를 쓰면 됩니다.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 다시 한번 할게요. 기한의 이익의 정의가 뭐냐면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란다. 정의야.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좋아? 채무자가 1억 목돈 쓰고 나눠서 갚으니까 누가 좋더라? 채무자가 좋더라 이 말이야. 맞아요? 맞죠? 그래서 153조를 만들어놨어. 기한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돼 있어. 찾았어요? 자, 1항 봅니다.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돼 있죠? 이제 시험에 최근에 29회 때가 나왔죠. 채무자를 뭐라고? 채권자로 고쳐냈어. 알겠죠? 채무자 현관펜 해놓고 위에다 채권자 X 해놔. 더러운 놈들. 막 그뿐만 아니야. 자, 추정한다죠? 예?
누구 밑에 있는 것으로? 채무자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죠? 이거를 뭡니까? 19회 때 시험에는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어. 더러운 놈들이야. 아시죠? 그래서 이제 고쳐낼 거 다 냈어 이제. 알겠죠? 고쳐낼 거 다 냈어. 자, 채무자를 뭐로 고쳐낸다고? 채권자를 고쳐서 낸 적이 있어. 추정한다를 뭡니까? 간주한다라고 냈어. 알겠어요? 이 간주는 본다는 얘기거든. 이 추정은 뭡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지는 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적어놔요. 자, 채무자에게 있는 것을 본다라고 했는데, 채무자에 있는 것을 추정한다고 했는데, 이걸 채권자로 고쳐서 내온 적이 있다. X입니다. 채권자 X. 자, 추정인데 간주 X입니다. 됐어요? 낼 거 다 냈어, 이제. 나머지는 조사밖에 없으니까 바꿀 수가 없어. 그 두 개만 주의하시고. 2항입니다. 기한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자, 이거 이해합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자, 2항을 이해시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 채무자가 3년간 나눠서 갚기로 했어요. 채권자에게. 됐어요? 1억 빌려주고 3년간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채무자가 로또에 걸렸어. 로또 100억 로또 100억 걸렸어. 로또 100억 걸렸어. 그럼 물어볼게요. 1억 나눠서 갚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보니 1억을 그냥 확 떠집봅니다. 응? 왜? 은행에 있잖아요. 하루 연체하면 다음날 한 번 전화 오거든. 이틀 연체하면요 2번 전화 옵니다. 3일째 연체하면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은행은. 봐라, 연체를 안 해보니까 모르잖아. 아시겠죠? 진짜 시도 때도 없이 나온다니까. 뭐 삶 살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나와.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추심하다가 3개월도 안 되면 이제 어디로 넘깁니까? 전문 채권 추심에서 넘기거든. 걔는 뭐 그냥 살아 안 해. 내 있는데 와서 다 살아있는다. 통화하라고 한다니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연체를 안 해봐서 그래. 알겠죠? 자, 그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분 더럽잖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트 돼서 그럼 인생 바뀌죠? 요즘 바뀌진 않지만 그래도 바뀐다 생각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1억을 탁 찔러보잖아.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1억을 3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는 누가 이익이 있어서? 채무자 있었지. 그런데 내가 나눠서 안 갚을래? 이 3년을 포기할 수 있지? 맞죠? 그런데 돈은 다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게 이제 뭡니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53조 2항 한번 볼게요. 기한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뭐 돼가지고? 로또가 돼가 포기할 수 있어. 그렇지만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야? 돈을 다 갖고 끝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뭔가 이자까지도 다 갚아주잖아. 됐죠? 내가 1억 들고 왔다. 돈 얼마야? 이랬다 물어보면은 1억에다가 플러스 이자 얼마 해가지고 이만큼 결제하시면 됩니다. 1억 222만 원 뭐 이렇게 하잖아. 맞죠? 그리고 자기들 쭉 뽑았잖아. 중도 상환 수수료하고 뭐 다 뽑아가지고 222만 원 더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상환도 안 해봤나 보네. 진짜 상환 안 해봤. 상환도 해보시면 그래요. 맞죠? 내가 남편이 이제 뭐 갑자기 성과급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저 차를 샀는데 뭐 할부 샀잖아. 그러면 돈 갚으러 갈 때 보면은 내가 알고 있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납입했는데 보통 한 뭐 300 몇십만 남았다. 300만 끌고 2천만 원 남았다. 그럼 2천만 원부터 그거 하면 안 되고 부가 내는 거 있죠? 다 들고 가야 되지. 그래서 3천 뭐 10몇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 맞죠? 말소 비용까지 포함하면은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말소할 때는 2만 원입니다. 2만 원. 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저당권을 말소할 때는 보통 5만 원 달라 하거든. 법무사가. 자동차 말소할 때는 2만 원 정도 줘야 돼요. 알겠어요? 안 해보니까 알겠나? 진짜 해보시면 그래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자동차 그때 뭡니까? 저도 이제 돈이 이제 우리 11월, 12월 때 돈 좀 들어오면은 자동차 그때 할부했던 거 이제 갚잖아요. 갚으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좀 더 나오더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뭡니까? 중도 상환 수수료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그다음에 이제 말소 비용하고 뭐 비용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변제 다 하고 이제 또 뭡니까? 나중에 되니까 뭐라냐면은 2만 원 달라 하더라고. 왜 달라고 하냐니까 그 말소 비용이 2만 원이래. 알죠? 이렇게 됩니다. 우리 저당권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달랍니다. 5만 원. 근데 지랄하면은 만 원 까줍니다. 4만 원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4만 원 해줍니다. 몇 번이게 했는데 그래서 하니까 만 원 까주더라고. 네.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의의까지 자, 줄 끕시다. 167페이지에 153조 바로 밑에 있죠.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가 받는 이익을 뭡니까? 기한의 이익이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2번에 줄 거세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줄 거고, 양날로 이번에 기한이익의 포기는 할 수 있는데 누굴 해야지 못해? 상대방의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 말은 뭐예요? 돈을 다 갖고 끝내라 이 말이죠. 자, 167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기한이익의 포기 고기했습니다. 찾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법조문 내용을 그대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쉬었다가 이제 물권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10분 쉽니다.